냉전. 총이 아닌 기술 전쟁으로 확장되다. 냉전은 단순한 군사적 대립이 아니었다. 20세기 중반 미국과 소련은 이념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우주개발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우주개발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과 군사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며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자 미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미국을 긴장시켰고 본격적인 우주 경쟁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우주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 싸움이 아니었다. 하나,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기술을 감시하며 스파이전을 벌였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단순한 군사적 대립을 넘어 과학기술과 정보전에서 격렬하게 맞섰다. 특히 우주 개발 경쟁은 기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 중 하나였다. 이를 위해 두 나라는 첩보원과 스파이 조직을 활용하여 상대국의 연구 동향을 감시하고 주요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60년대 미국 CIA와 소련 KGB의 기술 첩보전이다. 미국은 CIA 요원들을 소련의 과학연구소 주변에 배치하여 최신 로켓 기술과 우주선 설계를 파악하려 했다. 반면 소련의 KGB는 미국 나사와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과학자들을 매수하거나 포섭하여 정보를 유출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있다. 1970년대 초반 미국 CIA는 소련이 발사한 위성이 특정 주파수를 송출하는 것을 감지했다. 미국 정보국은 이를 분석한 결과 소련이 미국의 통신 위성을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더욱 발전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통신을 보호하고 특허 관련 정보를 암호화하여 보호하는 전략을 강화했다. 이뿐만 아니라 1960년대 후반 소련은 미국의 달 탐사 기술을 알아내기 위해 미국 연구소 내한 박사를 포섭하려 했다. 해당 연구원은 FBI의 감시 대상이었고 결국 소련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기밀 문서를 넘기려던 순간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나사가 내부 보안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보다 군사기밀 유지 전략을 선택했다. 우주 개발은 군사기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핵심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는 대신 군사기밀로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러한 전략은 소련의 미사일 개발과 미국의 아폴로 계획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1960년대 미국이 추진한 세턴 V 로켓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로켓이었다. 미국은 이 로켓의 설계도를 특허로 보호하는 대신 철저하게 기밀로 관리했다. 연구원들은 특정 부품의 설계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고 전체 설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군사 고위층과 나사의 핵심 연구진뿐이었다. 또한 모든 회의는 방음 처리된 특수시설에서만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료의 외부 반출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1960년대 말 소련은 미국이 특허를 내지 않은 기술 중 일부를 분석하여 자체적인 유인, 달 탐사선을 개발하려 했다. 소련은 특허 정보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점차 뒤처지게 되었고 결국 유인 달 탐사에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특허 출원 대신 군사기밀 보호 전략을 선택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1980년대 미국이 개발한 스텔스 기술도 군사기밀로 분류되었다. 만약 미국이 스텔스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면 소련이 이를 분석하여 빠르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기술을 특허 대신 극비 프로젝트로 유지하여 소련이 이를 모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결국 특허보다 군사기밀 유지 전략이 냉전 시대 기술 보호의 핵심이 되었으며 이 전략 덕분에 미국은 소련보다 우주 및 군사기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셋, 공개된 특허와 논문을 활용해
상대국의 기술을 모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소련과 미국은 각각 상대국이 공개한 특허 문서와 논문을 분석하여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이어갔다. 이러한 전략은 우주기술뿐만 아니라 항공기 개발, 미사일 기술, 컴퓨터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련의 불안 우주왕복선 개발 과정이다. 1980년대 소련은 미국의 우주왕복선인 콜럼비아호의 설계도를 면밀히 분석했다. 소련은 이를 기반으로 불안 우주왕복선을 개발했으며 전체적인 디자인이 미국의 우주왕복선과 매우 유사했다. 심지어 불안의 외형과 비행 방식, 재진입 시스템도 미국의 기술과 거의 동일했다. 소련이 이러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나사의 연구 결과를 일부 공개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초 우주기술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에서 일부 정보를 공개했으나 소련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또 다른 사례로 소련의 항공기 개발 과정을 들 수 있다. 미국이 개발한 F-15 전투기의 설계 및 엔진 구조를 분석한 후 소련은 유사한 구조의 수호이 27 전투기를 개발했다. 소련은 미국이 공개한 논문과 특허 문서를 면밀히 연구하여 비슷한 기술을 적용할 방법을 찾았다. 이처럼 냉전 시대에는 공개된 특허와 논문이 상대국의 기술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의 특허 문서를 분석하여 첨단 반도체 및 AI 기술을 빠르게 모방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 공개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결국 냉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특허와 기밀 유지, 정보전이 핵심이 된 전쟁이었다. 오늘은 냉전 속 숨겨진 우주기술 특허 전쟁과 양국의 정보전을 심층 분석해 보겠다. 1. 우주경쟁, 특허보다 기밀 유지가 중요한 이유. 1-1. 스푸트니크 쇼크, 미국을 자극한 소련의 도약.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다. 이 사건은 미국을 긴장시키며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말을 탄생시켰다. 당시 미국은 자신들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믿고 있었으나 소련이 먼저 우주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1958년 나사 미항공우주국 창설 우주개발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우주기술연구소 및 특허 보호 강화 기술 유출 방지책 마련. 과학기술 연구 지원 확대 특허를 통해 기술 독점 시도. 하지만 문제는 특허 출원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특허가 등록되면 기술이 공개되므로 소련이 이를 분석하고 모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1-2. 미국과 소련 특허 보호보다 기밀 유지 선택. 일반적으로 중요한 기술은 특허를 출원하여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 모두 핵심 우주기술을 특허 대신 군사 기밀로 보호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특허를 등록하면 누구나 기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소련과 미국은 특허 등록을 피하고 기밀 유지 전략을 택했다. 미국은 아폴로 계획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극비로 분류했다. 소련도 모든 우주 개발을 군사 프로젝트로 취급하며 기술 유출을 방지했다. 그러나 특허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기술 유출이 막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로 인해 스파이전이 더욱 활발해졌고 서로의 기술을 빼돌리는 경쟁이 심화되었다. 우주기술을 둘러싼 스파이전과 기술 유출. 2-1. 소련이 훔친 미국의 우주기술.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첩보전을 벌였다. 특히 소련은 미국의 로켓 추진 기술, 항법 시스템, 열보호 시스템 등을 목표로 삼았다. 1960년대 소련 스파이들이 나사와 방산업체에서 기밀 문서를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의 위성 개발 기술과 연료 설계도 일부 소련으로 유출되었다. 미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소와 기업들의 보안 강화를 지시했지만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다. 소련이 미국의 기술을 모방한 대표적인 사례는 소련판 우주왕복선 불안 프로젝트다. 불안은 미국의 스페이스 셔틀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졌으며 미국의 기술을 참고했다는 증거가 나중에 밝혀졌다. 하지만 기술 유출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미국도 소련의 연구 성과를 이용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스파이 활동이 벌어졌다. 2-2 미국의 반경 유투 정찰기와 감시 위성. 미국은 소련의 우주 개발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정찰 위성 및 유투 정찰기를 이용한 감시 작전을 진행했다. 미국은 고고도 정찰기 유투를 이용해 소련의 로켓 기지와 발사 시설을 촬영했다. 그러나 1960년 소련은 미국의 유투 정찰기를 격추하며 미국의 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했다. 이후 미국은 보다 정교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활용한 감시 체계를 도입했다. 이는 현대의 우주 감시 및 정찰 기술의 기초가 되었다. 3. 냉전 이후 밝혀진 특허와 기술 유출 사례. 냉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련의 불안 프로젝트는 미국의 스페이스 셔틀 기술을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미국도 소련의 로켓 추진 기술을 일부 활용하여 차세대 로켓을 개발했다.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1세기에도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우주 패권 경쟁을 벌이며 특허 보호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결론 냉전 시대, 특허 대신 기밀 유지가 승패를 가르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 개발 경쟁은 단순한 기술 대결이 아니었다. 소련은 미국의 우주 기술을 분석하고 일부 정보를 훔쳐 활용했다. 미국은 특허 대신 기밀 보호 전략을 선택하며 기술 유출을 막으려 했다. 스파이전과 정보전이 벌어지면서 우주 기술은 특허보다 군사 기밀로 보호되었다. 냉전은 끝났지만 우주 기술 패권을 둘러싼 특허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21세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우주 기술 패권을 두고 새로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기술은 총과 미사일을 대신하는 새로운 무기가 되었다. 지식 재산이 곧 군사력이 되는 시대, 과연 어느 국가가 우주 패권을 차지할 것인가?